세간에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동안 사기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는데 예. 이 부분 기준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 사기 범죄가 사실은 뭐 전세 사기니 보이스피싱이니 아니 뭐 여러 가지 코인 사기, 리딩 사기 등 유형화가 되게 다양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양형 기준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양형 기준은 정말로 이런 다양한 유형화된 범죄에 대응이 무색하다고 할 정도로 딱 두 가지 유형밖에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기 그리고 조직적 사기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피해액에 따라서 이 특정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억, 50억, 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권고 형량만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좀 단순화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약한 규정 때문에 재범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재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40%가 넘어섰다고 지금 통계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라는 점은 당연히 재범률이 높다라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오죽하면은 뭐 사기 범죄가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양형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사기 범죄를 개인적으로 변호를 하면서 좀 보는 것은 처벌 수위만 가지고 사실은 논할 것은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 피해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쪽에도 좀 주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권고 형량 자체를 좀 높이는 측면으로 조금 우리 그 대법원에서는 좀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오고 있기는 한데 예. 이왕에 논의하는 바에 이제 그 처벌 기준보다 이제 예방 쪽도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방 쪽은 어떤 면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해외 사례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싱가포르 쪽에서는 이제 사기 대응 센터라는 것을 지금 설립을 해놓고 예. 이제 피해 회복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통계상 피해 회복 비율이 사실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대응 센터를 구축을 해서 20% 이상까지 지금 높여놓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합범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경합범이라는 게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죄를 정했을 때 이 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그 테라 루나 사태를 봤을 때도 아셨겠지만 미국에서의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뭐 처벌이 관대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은 단순하게 이제 형량을 합산하는 그러니까 1+1은 2 이렇게 되는 합산하는 형이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처럼 이렇게 형량을 좀 합산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사실 이 얘기는 비단 이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예. 예전에 뭐 N번방 사태라든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좀 다수인 범죄가 선고형이 결정됐을 때 이런 국민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미국처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예.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이번에 사실은 이 양형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다면 사실 되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합산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뭐 통계를 좀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은 한국이 사실은 이제 대륙법 쪽에 좀 근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영미법 국가랑 좀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세요? 일단은 관련해서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 해당 특별법과 이 보이스피싱 유형에 특히 이제 대응하기 위한 권고 형량을 지금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사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나 피싱 사기, 뭐 리딩 사기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유형화를 해서 권고 형량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이 집단 범죄, 조직 범죄가 사실은 검거도 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피해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권고 형량을 좀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정도 높여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대법원에서 사실 구체적 기준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 최소한 지금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있어서 이런 권고 형량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예. 범죄단체 조직죄라든가 범죄단체 가해 및 활동죄와 같은 적용법조를 좀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 공백을 좀
보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최소한 현재 기준에서 한 1.5배 이상은 좀 상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범의 위험성, 재범 확률 같은 거는 좀 처벌이 좀 중대해지다 보면 떨어질 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정 최고형이 15년 정도이거든요. 근데 형량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예. 사실은 안에서 금방 또 출소를 합니다. 예.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석방도 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예. 출소를 해서 또다시 재범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악순환을 좀 끊어내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범이 가석방에 좀 용이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사범이라서 용이하지는 않고요. 정확히는 예. 이제 가석방 대상 범죄에서 사실은 성범죄라든가 예. 마약 범죄를 좀 제한 범죄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경제사범이 오히려 이제 뭐 피해복이 충분히 됐다. 아니면 뭐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공익이 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들여서 예. 사실은 가석방이 좀 높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가석방이 돼서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산다면 좋겠지만 또 재범이 높다 보니 이런 예.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산업재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회사 업무를 위해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네. 한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예. 남성이 무면허 상태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이번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이 사건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그 비계통 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핸들 조작 실수로 배수지에 추락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당 운전자가 사실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 대형 면허가 있었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서 예. 결과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한 상황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이 사안 자체가 근로자의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급여를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공단도 이제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유족 급여를 거절했는데 예. 법원은 어째서 산재로 인정한 겁니까? 사실 법원은 이 산업재해 제도의 어떤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법원의 판결을 두고 선진적인 판결이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해당 법조문을 좀 면밀히 좀 뜯어봤을 때 예. 근로자의 고의 그리고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고의의 범죄 행위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법원이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망인의 범죄 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뭐 시설물 관리가 좀 부족했다라든가 도로의 진입을 차단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다른 과실들이 개입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산업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는 이제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예.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요건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출퇴근제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 2019년도부터 출퇴근제가 많이 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사실 가장 핵심 요건은 그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냐 이 부분이 사실 주되게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브가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민 예. 대표 측이 거절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 예.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하이브 측의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가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주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감사가 지금 이사회 소집을 청구를 한 것인데 예. 해당 감사에게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게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예. 반면에서 이제 하이브 측은 어도에 대한 이사회 소집 요구는 하이브의 적법한 권리다,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민희진 대표 측은 감사의 그런 이사회 소집 요구 자체가 감사 결과 보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다만
상법상에는 이 감사의 소집 요구 자체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민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정관상 내부적인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해당 정관 규정을 좀 살펴봐야지 뭐 구체적으로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브가 이미 지난 25일에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어도어 경영진을 좀 교체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사회 소집에 불응할 것을 아마 예상을 하고 예. 미리 지금 법원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 통상적으로 접수되고 나서 신문기를 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허가를 할 것으로 결정이 되면은 해당 당일에 이제 임시주총 이제 소집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로부터 15일 있다가 이제 소집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그런 본격적인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허가 여부 날짜는 대략 며칠 정도 하이브 될까요? 측에서는 지금 한 5주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주요? 다만 이제 법원의 신문길이 언제 열릴지가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주총 허가는 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 측이 80% 이상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 때문에 임시주총 자체는 허가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임시주총이 열린다면 이제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경영진 교체까지 이왕에 지금 이렇게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상에 경영진 교체까지 하이브가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현장과 세종의 어떤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누가 이길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가 지분을 80%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상법상은 예.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지금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도 한 상황이에요. 예.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상 배임죄 적용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아니면은 회사 주가 하락 등을 위해서 고의로 어떤 특정 행동을 했다라는 점이 사실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런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예. 더불어 지금 우리 형법 같은 경우는 배임죄에 있어서 예비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드러난 정황들은 그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공모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점만을 가지고 과연 이게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한 불만 정도로 보아야 될지 아니면 이걸 범죄 행위의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브가 지금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거든요. 예, 고소와 고발 두 가지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소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제 고소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 고발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제3자가 예. 이러한 범죄 행위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좀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업무상 배임죄 피해자를 사실 하이브가 아니라 그 어도어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어도어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이 맞고요. 민희진 대표가 이제 어도어 측에 어떤 사행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예. 예. 그리고 하이브가 또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민희진 네. 대표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계약서를 유출했다 예.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 부분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계약서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고발인 측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증거가 사실 제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손해 발생에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둘의 주요 갈등 중에 하나로 주주 간 계약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민 대표가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그 풋백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해당 주식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주식을 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팔 수 있는 시기를 사실은 하이브 측에서 좀 제한을 해놨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지금 민희진 대표 측이 받고 있는 15%그 부분이 아니라 예. 나중에 이제 뉴진스가 성공적으로 이제 하면서 그 성공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대가
요구를 받은 보상으로서 이제 지급받은 5% 추가 지분에 대해서도 이 풋백 옵션을 걸어놓은 부분, 예. 그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이에 따르면 사실은 8년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8년 뒤에나 사실은 해당 주식을 좀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민희진 대표 측은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나는 계속해서 사실상의 근로가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계약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풋백 옵션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스톡 옵션으로 사실 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다만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조금 열심히 근로를 할 것을 조금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 조건들을 좀 걸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냐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냐 이런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법적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당사자 간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과도하냐 아니냐는 사실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실은 하이브에서 예. 해당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 민희진 대표 측이 거절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 민 대표 측 표현에 따르면 뭐 현재 좀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당사자들끼리 좀 협의를 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업계 관행을 고려했을 때 그 의무 재직 기간 동안 회사에 다녀야지 이제 풋옵션을 계약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걸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하이브 측에서는 사실은 민 대표 측의 이 주식 가치가 상당하거든요. 예. 이 가치를 포기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민 대표 측의 요구에 좀 어느 정도 따를 것이냐 이 부분이 법적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양측의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민 대표 측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입증과도 좀 직결되는 문제라서 예.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 대표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오더가 감사 때문에 이제 노트북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뉴진스의 컴백 상황과 맞물려서 일을 못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청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모든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노트북을 뺏겼다라는 사실 자체와 예. 이 뉴진스의 복귀에 따른 그런 업무상의 공백이 발생했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사실 명백히 입증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